계획을 수립했는데도 많이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해마다 보완을 하면서 내용도 그렇고 실제로 정말 이게 그 다른 대안 중에는 이미 것입니다. 도민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제주도민의 의견은 제주의 환경 수용력 한계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과 지속 가능성, 자기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 무슨 발전조정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제안을 했던 건데, 의견을 냈던 건데 또 뭐 확인되는 것만 해도 나중에 좌표로 확인해 본다. 그쪽 좌표에서 전혀 충격된 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누이 이게 문제되게 했던 동굴 숨골 문제, 지금 쭉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이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제주도에 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먼저 그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성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현장 조사를 좀 했는데 보안서에서는 이제 조사 지역 그 5개 처세도래지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한 지역에서 총 22개 지점을 조사했고 이제 조사 시기를 겨울철, 봄철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국토부가 이제 시민단체가 제기한 지역이라고 해서 보시면은 이제 그 산림 지역, 그러니까 내륙 지역이죠. 이제 그 대천 교차로라든지 수산 저수지, 수산 한못, 독자봉, 혼인지못, 뭐 이제 난산리 연못, 그리고 신풍리 마을이고 통오름, 뭐 이런 부분들 보면 다 이제 내륙 지역인데 사실 이 내륙 지역의 그 조류 서식 실태를 지금 확인을 하려면은 여름철 조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제주도의 그 특성상 여름철새들이 많이 도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이제 산림 지역에서 현황 파악을 좀 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조사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데 조사 시기를 이제 겨울철, 봄철 5월까지 1월부터 5월까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조류 조사의 적기라고 할 수 있는 여름철 하계 조사가 누락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 보안서에서 지금 그 조류 충돌 위험성은 이제 맹금류가 높은 이제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 대상 지역에 분포하는 이제 법정 보호종이 이제 그 중에 이제 벌매라든지 솔개, 참매, 새매, 독수리, 잿빛 개구리매, 매, 황조롱이 이런 맹금류, 그리고 두견이, 긴꼬리 딱새 같은 이제 육상에 서식하는 종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맹금류들도 다 이제 내륙 지역, 산림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검토하려고 한다면은 봄철, 겨울철 조사가 아니라 여름철 조사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누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이 지역에 대한 이제 입지 적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을 이제 낳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소음 영향성입니다. 이제 보안서에는 이제 제2공항이 이제 이카오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착륙 가능 비율이 남측 82%, 북측 89%이지만은 이제 보수적으로 남쪽으로 80%, 북쪽으로 20% 적용했다고 좀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항공기의 그런 그 공항 설치에 있어서는 이착륙 가능 비율보다는 이제 항공기 이착륙의 안전성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바람 조건 같은 경우는 북서풍이 주풍이죠. 그런 위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 정반대로 이제 이 방향을 설정을 한다는 것은 이 공항 운영의 안전성에 상당히 큰 문제가 지금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야 되고 또 입지 평가에 있어서도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냥 최악의 조건을 반영해서 사업을 좀 강행하겠다는 그런 심상인 것 같습니다. 그 숨골 제조사 및 칠란계 조사 부분입니다. 이제 숨골 부분인데 이제 요 자료를 보니까 그 보안서에서 이제 그 열화상 촬영 그리고 항공 라이더 측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업부지 내에서 160개 숨골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국토부가 이제 전력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 지역에는 숨골이 8개가 있었다고 했죠. 그 차이, 그것만으로도 보면은 기존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 거짓으로 작성이 됐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8개에서 160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 조사 방식이나 이제 접근 방식도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저희 그 비상도민회의에서 3차에 걸쳐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직접 저희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를 한 겁니다. 해서 확인했을 때 185곳의 숨골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이 160개의 숨골을 발견하고도 이것을 다 메우고 그러니까 없애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 부안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제주도에서 숨골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에서 숨골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 1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제 형질 변경을 못하고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160개의 숨골이 발견된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제주도의 그 토지 이용 관리 정책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면은 이 지역은 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이런 개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공항 입지로서 부적합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국토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인데요. 이제 요 숨골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인공 함양 시설을 계획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인공 함양 시설이 이 부분도 논란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제 기술적으로 안정된 방식도 아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천 저류지에 10개 지난 2010년도에 10개의 인공 함양정을 만들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그리고 또 160개의 그 숨골이 이제 흡수하는 그 우수 빗물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 함양정을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방식도 상당히 접근 방식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쪽이 좀 높고 동쪽이 낮은 그래서 이제 공사를 했을 경우 최대 그 저성토가 30m가 지금 발생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저성토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그 대수층의 훼손이라든지 그리고 지하수의 어떤 함양 과정에서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주변 농경지나 주거지의 어떤 침수 피해가 될 수 있는 이 우려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사 과정을 또 염두에 둔다면은 제2공항으로서 했던 입지는 이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칠랑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고서에서는 사업부지하고 뭐 200m 가량 이격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제 이 인근에 대한 구체적인 동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희가 칠랑계 이후에도 이 지역에 대한 동굴 조사 분포 가능성들을 좀 확인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제 그 동굴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제 입구가 막혀 있거나 이제 해서 찾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증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정밀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고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